마실 것이 정말 많아진 사회.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무엇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물을 잘 마시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오늘 그 질문에 답을 밝힌다. 어쩌면 우리들이 잦은 짜증과 피로감, 자잘한 질병 등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 마시는 습관과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4명의 참가자를 뽑았다. 먼저 헤어 디자이너인 장송환 씨.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밥맛도 없고 피곤하고 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아침에 물을 희석을 해서 출근하면서 먹고, 그리고 출근해서 일을 보면서 이제 마저 다 마신 다음에 오전 일을 보고 시간이 날 때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있어요. 두 번째 참가자 안준기 씨가 있는 곳은 카이스트. 의식적으로 세보진 않았는데 보통 많으면 한 2컵, 3컵 정도 마시는 것 같고요. 안 마실 때는 거의 안 마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과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생활을 지금 제 생활 패턴이 거의 운동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살도 많이 쪘고 실제로. 그리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면 금방 피로해져. 세 번째 참가자는 이제 막 20이 된 풋풋한 여대생 이슬이 씨. 여느 여대생처럼 더 예쁘고 좋은 피부를 갖고 싶다는 그녀. 하지만 20년 넘게 쫓아다니는 아토피는 여전히 이슬이 씨를 괴롭게 한다. 저는 목마를 때 물은 잘 안 마셔요. 물 마시면 솔직히 물이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콜라를 마실 때 이렇게 목구멍으로 탄산이 넘어가잖아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로 장학생으로 학교에서 바쁜 일상을 지낸다는 마지막 실험 참가자 정찬욱 씨. 물을 싫어하고 음료수만 즐기는 정찬욱 씨도 이슬이 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큰 체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체력. 보다 못한 정찬욱 씨의 친구들이 모여 실험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연락해왔다. 본인의 의지로 모인 실험 참가자들. 진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실험 전후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실험 참가 전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인바디 검사, 모발 미네랄 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아토피 환자인 이슬이 씨의 경우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토피 전문 한의원에서 별도의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에서는 탈수 정도를 나타내는 삼투압 지표가 4명 모두 심한 정도의 탈수 상태라고 말하고 있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일반적인 어떤 사례자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에서 이 정도까지 조금 놀랄만한 결과들이 사례자 전원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자체가 다 이렇게 탈수 상태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앞으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기로 했다. 지정된 전문의의 통제에 따르는 것부터 하루 2.5리터의 물 외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다른 무엇보다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물을 얼마나 마실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었다. 긴 고민 끝에 그 기준을 미네랄이 있는 물과 없는 물로 구분하기로 했다. 물이라는 건 물 자체뿐 아니라 사람들이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미네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깝고 가장 싼 물을 마시기로 한 것이다. 현대 첨단 기술은 중금속하고 영양 미네랄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다 빼내버리고 전부 증류수 수준의 물을 만들어내요. 증류수 수준의 물은 진짜 초순수수잖아요. 깨끗한 물이죠.
근데 깨끗한 물이 건강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이죠. 정유수를 먹으면 물 자체는 물 성분은 뭐 이제 그 섭취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이제 필요한 성분 그런 게 전혀 섭취가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활동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개인의 몸무게와 키를 고려해서 개인별로 하루에 꼭 마셔야 할 물의 양을 정했다. 최소 2.5리터에서 최대 3리터까지. 참여자들은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드디어 시작된 물 마시기 습관 개선 실험.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이제 물은 어떻게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감정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아요. 장성환 씨의 외모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물을 꼭 챙겨 마시기 위해 물병을 옆에 두고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확실히 물을 많이 먹으니까 갈증되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피부가 또 촉촉해진 것 같고 갈증이 전혀 안 나는 것 같고 짜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없어요. 네, 그 점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준기 씨는 어떨까? 다음으로는 이제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심지어는 밤에 잘 때도 화장실에 가게 돼서 약간 오히려 좀 숙면에 방해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 실험 참가자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스트레스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잠을 잘 자는 편이어서 금방 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숙면을 못하거나 피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렇게 좀 작은 일에도 좀 크게 반응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잠 푹 자고 나면 좀 덜한 것 같아요. 잠이 제일 크고요. 잠 잘 자는 게 제일 탈수가 회복되고 염증 수치가 줄어든 장성환 씨부터 심장병 위험군이었던 안준기 씨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줄어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이슬희 씨는 선천성 아토피마저 거의 사라졌다. 정찬욱 씨는 대부분의 수치가 반토막 나며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한 달간의 물 마시기 습관 개선 실험 끝에 4명의 실험 참가자 모두 전반적인 몸의 건강 수치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사람한테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개인차 검사 받는 날의 어떤 여러 가지 몸의 작용에 의한 우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4명이 다 나쁜 방향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은 물이 분명히 우리 몸에서 염증을 깔아앉히고 혈액순환이 좋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혈액학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지만 다른 그 무엇도 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물이 부족하면 병이 찾아오지만 물만 잘 마시면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 물에는 그런 힘이 있다.